사랑하고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경주시 나선구구 외동 불국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 질문에 기회를 주시고 열린 논에 시민과 함께하는 노예를 이끌어가시는 존경하는 서울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놓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방역활동과 백신 접종에 불철주야를 하시는 이낙연 시장님과 국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2016년 사용후 해결료, 즉 보준위 방사선 폐기물 반출 약속을 어긴 데 대한 경주시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주시는 지난 1983년 4월 울성 1호기를 준공한 후 울성 2, 3, 4호기, 신울성 1, 2호기, 중저준위 방사장,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본사, 사용후 해결료 임시 저장시설 맥스터 등 국내 최대 원전 관련 시설 밀집 지역입니다. 지난 40여년간 우리 경주시민은 정부의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지난해 7월 사용후 해결료 임시 저장시설 맥스터 증설 주민 공모에서 주민 81.4%가 찬성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맥스터 증설 주민 공모에서 보여주던 우리 25만 경주 시민은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나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인 한수원은 경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시민들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주시도 정부와 한수원의 부족한 인력 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뜻을 모아 사업 추진 촉구 등 적극적인 행정적 절차를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중저준위 방패장을 유치한 지 16년이 지났으나 방패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사업비 국비 2조 3,525억을 포함한 3조 4,307억 원으로 55개 사업을 추진을 약속했으나 현재 완료된 사업은 34개 사업에 불과하고 국비 확보율은 62.9%에 불과합니다. 한수원 본사 경주 이전과 관련한 기본 사업인 자사고에 대한 사업으로 진행 중인 도상 건립 787억 원, 협력 사업인 축구단 훈련센터 조성, 구소년 축구 아카데미 건립 추진도 답보 상태에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더불어 1998년 제249차 원자력위원회 의결사항을 살펴보면 정부는 사용후 해결료를 중간 저장시설 완공 전까지는 각 원전 부지 내에서 관리하고 중간 저장시설을 2008년부터 건설하여 2016년 준공하여 관리하겠다고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에는 사용 후 폐기료 저장시설 건설을 금지한다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믿은 우리 경주시민은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량을 압도적 찬성으로 지역에 유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호의 연장선상에서 2005년 11월 산자부 장관께서 2016년까지 사용료 해결료를 경주에서 반출하겠다고 경주 시민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물론 지난 3월 사용후 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출범 2년 만에 사용후 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정부 분관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재검토위는 임시 저장시설, 관리시설 부지 선정 등 법제도적 정비와 합리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사용후 해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정책 결정의 전문성, 독립성을 위한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국민 다수 의견인 동일 부지의 중간 저장시설과 연구 처분시설 모두 확보, 기술 개발과 관련해 처분 방식 안정성, 타당성, 검증기술 확보, 울성원전 사용 후 해결료 포화 전망에 대해 추정 방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을 권고했습니다만 2016년까지 반출하겠다고 약속한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사항과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산자부 장관의 약속에 대하여는 2017년 산자부 장관님께서 한수원 방문 시 약속 미행에 대한 유감 표명밖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경주 시민들은 지난해 7월 사용후 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의 울성원전 맥스터 증설을 공론화해서 81.4%의 찬성률로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지난해 9월 착공한 사용후 해결료 건식 저장시설인
엑스터 7기 건설공사가 6월 17일 기준으로 공정률이 44.49%를 보이고 있습니다. 엑스터 7기 건설에는 450원이 투입되며 건설 기간이 19개월이 걸려 월성 공부는 내년 3월까지 엑스터 7기 건설을 완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회에서 사용후 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에 대한 방사성 폐기물 지역자원 시설세 관련 법률안이 4건이나 상정돼 심사 중에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인 김석기 의원이 지난해 6월 중수로 사용후 핵연료 다발당 22만원의 과세를 추진하는 법률을 발의해 주었고 이들 법률안이 하루빨리 국회의 심의를 통과해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주시에서도 지혜로운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마냥 기다리기에는 안타까움이 너무 커 경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오전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상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중간 저장 처분하기 위한 사업비를 산정하여 이를 사업주는 발전소에 원전 연료를 노심에 장착할 때 충당 부채로 적립하고 노심에서 방출될 때 충당 부채 차감 후 정부 기금에 분기별로 현금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월성원전 중순에서 발생되는 사용후 핵연료 계정에 약 1조 3천억 정도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정부가 2016년 반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출되어야 될 금액입니다만 장소를 선정하지 못해 그대로 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지출되어야 할 기금이 정부의 기금 통장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금융소득 또한 정부가 가져가고 있다고 보면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이는 정부가 부당이득을 지도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제가 통과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만 말고 이 부분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주시는 매년 심각하게 줄어드는 인구수에 대한 대응책과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부장농촌 실현을 목적으로 기농, 기초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농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7년 125가구, 18년 119가구, 19년 115가구로 3년간 총 363세대가 기농하였으며 1가구 구성원으로 살펴보면 1인가구 239세대, 2인가구 74세대, 3인가구 23세대, 4인 이상이 27세대로 대부분이 1인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연령별 구성대로 살펴보면 30대 36세대, 40대 60세대, 50대 130세대, 60대 111세대, 70대 이상이 26세대로 거의 50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기촌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2017년 3,095가구, 18년 4,309가구, 19년 4,477가구로 3년간 총 11,881세대가 기촌하였으며 이들 가구 구성원들로 보면 1인가구 8,162세대, 2인가구 2,306세대, 3인가구 1,021세대, 4인 이상이 392세대로 대부분이 1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연령별 구성별로 살펴보면 30대 4,299세대, 40대 2,368세대, 50대 2,678세대, 60대 1,745세대, 70대 이상이 790세대로 50대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주시가 예산을 투입하여 기농기초 사업을 추진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기농 인구를 살펴보면 50대 이후 영예퇴직이나 은퇴 후 노후 생활의 일부분으로 기농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으며 또한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49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이중 순수 지원금은 12억 2,500만 원이고 나머지 30억 710만 원은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순수 지원금보다 융자 사업이 많고 주변의 타 지자체보다 높은 집가 등으로 인해 기농 경쟁이 열악하다가 보니 젊은 층에 대한 기농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초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농사를 생업으로 유지하기 위해 찾아오는 기촌 가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농촌의 전원 생활을 목적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물론 인구 증가라는 측면에서 분명 순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업의 목적이
농업 농촌이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판단해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기농 기촌 사업보다 성계 농업인 육성 정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청년 창업 후기 농업 경영인을 지원한 프로그램이 있으나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농업과 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지역 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가족농어의 개선과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한 농업 종사자의 확보,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이자 고민사항인 원자력 관련 문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사용행위연료 2016년 반출 약속 이행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시 우리 시민들이 절대 다수인 89.5%의 찬성을 해주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용업 핵연료를 2016년까지는 반출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피 시설인 중저준위 방사선을 유치를 했습니다만 고준위 방평물 관리 정책 수립 및 법규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반출 약속 이행에 대해서 2017년 산자부 장관이 경주를 찾아와서 유감스럽다는 의사 표명이 있었습니다만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는 위반이 안 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사용유 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인 캐니스터, 엑스터 등은 사용유 핵연료를 임시 저장하는 시설로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부수 시설인 관계 시설으로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보관에 대한 없다는 설명도 보상도 없는 상태로 원전 인근에서 수십 년간 거주하며 다시 한번 정부의 약속을 믿은 우리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로서 동경주 구민들의 끊임없는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경상북도 및 원전 소재 행정기업회 등과 함께 사용유 핵연료 보관 비용 지불 요구 등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3월에 활동이 종료된 사용유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서도 임시 저장시설과 관련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합리적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대정부 공고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가 수립할 고준위 방패물 관리 기본계획 및 사용유 핵연료 관리하는 특별법에 고준위 방패물 처분장 설치와 임시 저장 중에 있는 사용유 핵연료 반출시까지 보관료 지급 등 지원 방안이 포함된 내용으로 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김석규 국회의원 위원을 비롯한 4개의 그 법안이 국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 지역동향인사 관련지들과 협력해서 적극 건의를 해서 조만간 지방세법 개선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고 정책 수립 지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향후 강력히 대응할 정책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성계 농업인 육성 지원 강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계 농업이라는 것은 직계 전속의 농업을 성계하는 농업인을 말하며
후계 농업 경영인, 청년 농업인이 이에 포함이 됩니다. 후계 농업 경영인은 1981년부터 현재까지 총 1,417명이 선정돼 활동 중이며 매년 20여 명이 신청하고 평균 9명 정도가 사업에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 지원 대상은 2018년 첫 대상자가 선정된 후 지금까지 총 5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20여 명이 신청하여 평균 13명 정도가 선정이 됩니다. 후계 농업 경영위에는 농지 구입비, 축사, 하우스 시설 설치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지원 자금을 세대당 3억 원까지 연립 2%의 저리로 응자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농업인에게는 영농 초기 불안전한 소득 보존을 위해서 매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씩 3년간 영농 정책 지원금을 지원하고 경영 개선 자금을 경영처당 최대 3억 원까지 2%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농부 육성 지원 사업으로 연간 1천만 원씩 3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 농업인에게는 최대 5천만 원 범위내에서 농업시설 설치 개선 비용으로 70% 보장하는 기업성계 우수농업인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하에 2명 정도밖에 선정이 되지 않아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후계 농업 경영인 지원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봐서 선발 인원이 신청자 대비 한 60% 정도밖에 배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업경영인 단체와 협력해서 후계 농업인 신청 대상자가 적어도 80% 이상은 확대 선발될 수 있도록 정부와 모에 적극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청년 농부 역량과 같은 지마킹을 통해서 맞춤형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승계 농업인들이 영농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자체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승계 농업인의 각종 보조 사업 신청 시 가점제를 반영하여 사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혜택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인재가 가업을 승계하여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기 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이 아니라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안녕하세요. 시장님, 경주시의 가장 큰 현황이라는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다는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보준이 방패물을 용어를 사용 행위료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사용 후 행위료라는 것은 제철을 통해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재처리를 해서 연료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아예 없기 때문에 말자 그대로 그냥 보준이 방패물입니다. 보준이 방패물은 2016년도 다시 나가게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경주시가 상충되는 아주 좀 일관되지 않은 어떤 정책을 하는 게 뭐냐면 맥스더 건설을 시에서 앞장서서 건설을 찬성하는 어떤 입장을 취했었어요. 보준이 방패물을 2016년까지 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정부에 요청을 강조를 하려면 맥스더 건설을 반대를 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경주시는 하수원의 입장에 서서 그때 당시에 지역실행기구나 등등을 맥스더 건설의 찬성의 입장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물론 2016년도 보존이 방패물을 가져간다는 것은 지난 정부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 우리가 중저준위 방패물을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보존이 폐기물을 방패물을 가지고 나간다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정부가 이제 앉게 되는 건데 그렇게나 말이나
경주시에서는 시민단체부터 시작해서 멕시코 건설을 아주 가열차게 반대를 했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지금 경주시의 입장이 도대체 뭔지, 고전이 방패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2010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멕시코 건설을 할 때 당시에는 찬성을 하고 지금 와갖고 또 이런 요구를 한다. 그 정책이 좀 일관돼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니 시장님이 그 방패물에 대한 고전이 방패물에 대한 어떤 그 상황 인식이 일관되지 않았는데 저는 일관되지 한 개 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끝내면 어떻게 일관되지 않았는지 그거 하나 설명 안 해보이소. 그 문제에 와서 하는 일하고 문제를 하나 하자면 아마 2박 3일을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대학생 하게 지금 이그 최저변의 답변의 여지가 뭐냐면 2012년도 사용 행률로 반초 약속 어긴데 대한 경주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일이지만 그 지난 일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꽤 맞추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대응 논의가 나오는 거죠. 그 지난해 난 그때는 그랬으니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주장의 어떤 근거도 약해져요. 시장으로서는 시장님 말씀을 아니 시장으로서는 우리 지역민의 이익을 최대의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지역민의 이익을 최대 살리기 위해서 멕시코 건설을 반대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 의원님의 입장은 제가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동의는 안 하셔도 되는데 행정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은 일관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덕기 의원님 보충 질문하세요. 네, 시장님의 그 일관된 정책이라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오늘 논점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고 지금 시장님 답변 중에서 특별법의 위반에 대한 그냐 아니냐라는 논점보다는 그거는 이게 뭐 관계시설이 관리시설이 이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고 1998년 249차 원자력위원회에서 2016년까지는 원전 내부제에서 보고를 하고 2016년 이후에는 가져가겠다라고 약속을 한 부분이 어디였으니까 그럼 그 어딘데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게 대한 게 지금 제가 오늘 질문드린 요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금을 모아놓고 있는데 그 기금은 13년도 고시 기준으로 현재 1조 3천억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을 사용했는 걸 보면은 09년도부터 19년도까지 사용했는 내용을 보면은 사용후 해결 관리 225억 원은 저희들이 이 본회의원이 봤을 때 이해가 되는데 기술개발 R&D 사업에 1,029억, 정책기업 홍보비에 94억, 관리사업 지원, 즉 관리사업자 운영비 및 임금비, 사업 신청 중에 998억 이렇게 2,446억이 그 기금에서 지급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잘되었다. 그리고 그 기금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금융소득 또한 그 기금이 이익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기금의 이익은 금융소득의 가장 최소한의 금융소득에 대한 이익조차는 그거는 경주시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걸 가져가서 그 기금에 적립시키고 그 기금을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지급을 하고 있고 그 경주시민은 아무런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게 오늘의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입니다. 예,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2016년 약속을 지켰느냐 안 지키느니 논쟁하는 건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소위 임시저장시설이 아닌 중간 저장시설 그리고 연구처분 시설에 대한 로드맵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3월달에 재검토위원회가 한 3년 동안 제가 볼 때 허송세월을 했었어요. 결론을 내렸지만은 박근혜 정부 때 발표한
재검토위원회 결론보다 훨씬 후퇴한 시기에 대한 제한 제시가 없는 그런 공고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공고안이 다양성은 것은 어쨌든 정부가 여기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을 하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정부는 그 공고안에 따라서 충실히 공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속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평물관리기금 이게 물론 1조 몇천억이나 차이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선순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기본 용도는 딱 정해져 있어요. 세 가지 용도로. 거기에는 그 용도에 따른 법의 용도에 따르면 우리 지역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심도 있게 해서 정부 측에 법도 개정을 하고 또 우리 공무원을 시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 그거 자꾸 질문하게 돼가지고 좀 그렇긴 하네요. 말씀하는 때가 좀 그렇긴 한데 박근혜 정부 때 그때보다 지금 정부가 더 후퇴됐다라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이야기하면 2박 3일 돼도 못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제 질문을 한 이유는 경주시가 그 맥스트에 보관되는 그 물질을 보준이 방패물로 보느냐 사용 후 행위료로 보느냐에 따라서 경주시의 대응이 달라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장님이 명확하게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길 바라고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답변 필요 없죠? 하면 해야 됩니다. 예, 저도 저기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는 말씀을 질문해 주시고, 예, 저도 좀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그 답변 감사드리는데 우리 청년농업 영농정책 지원 사항을 보면은 1인당 지금 이제 월 80에서 100만원씩 3년간 지원금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금액을 다 해봐 1인당 3년 동안에 최저 2,880만원, 최고 3,600만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중요한데 제가 승계농업을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지금 부모님들 세대가 각 기업 승계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임용을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걸 승계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 자체가 농업 폐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농을 그러면 자식들한테 내가 이렇게 경주시에 와서 고향에 돌아와서 농사를 지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조금 도와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이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 농업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주변에서 보는 승계 농업인들은 가족들이 대도시에서 직장생활 하다 돌아오면 애들하고 이렇게 가족이 전체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금방 시장에 80% 이상 하시는데 100% 다 해줘도 그 국비가 안 되더라도 시비에서 해주시더라도 결코 손해보는 그런 정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부분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의 생각에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이제 이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이 정책들이 이 시 자체의 정책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도의 정책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이렇게 당해주는 그 정도인데 그 정도 가지고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 자체적으로 이걸 좀 조정할 수 있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 또 어느 정도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면 저녁에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